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예.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뭐 여야 합의가 쭉 있었는데 결국 네. 이제 합의가 됐고 오늘 오후부터 이르면 지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군요. 371만 명 정도가 받을 것 같아요. 네. 정프로는 해당되나? 저희가 해당될 리가 없죠. 해당 안 됩니다. 해당이 왜 됩니까 저희가?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이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안이 36조 4천억 원이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 39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이제 추경을 하는 거죠. 네. 이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이 손실 보상금이 나가는데 지원 대상자가 애초보다 한 10,000명 정도 는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원 7,400개 이게 중기업이 여기 포함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에서 30억 중기업 포함해서 370만 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71만 명이 이제 됐는데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저 600에서 800만 원 상당의 손실 보상 지원금을 받게 되시는데 이 중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에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에는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급을 한다 그래요. 네. 이르면 오늘부터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임시국무회의 오전 8시 임시국무회를 빠르게 열어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면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해서 이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오늘 신청을 해서 오늘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예상컨대는 또 매번 이런 거 하면은 다운된다. 다운된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접속이 다운돼가지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 없이 원활하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충분치는 않겠죠, 물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도 조금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거의 평상시처럼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경기의 호조세 이런 분들이 장사가 좀 되는 시즌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증시도 바닥권에 대한 신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6, 7월 달은 좀 증시도 좀 올라가고 국내 소비 경기 및 전체적인 경기 상황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문자를 받는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회는 통과를 했고 이제 국무회의만 거치면 바로 오늘부터 손실에 대해서 이 보상금을 또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에서 결국 손을 31년 만에 30년에 사실 삼성전자 그러면은 크게 이제 4개 사업 부문을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큰 게 반도체고 그 다음이 이제 휴대폰. 그 다음이 LCD, LED,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이제 가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이 LCD가 엄청난 효자 산업이었어요. 31년 만에 이제 접게 됐는데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은 왜 접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제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보시면 2021년 6월 그러니까 상반월부터 쭉 그 55인치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입니다.
예, 203. 반토막이 더 났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 2021년부터니까 네. 사실 그 전으로 치면 더 훨씬 많이 더, 빠졌겠죠. 예. 단기간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2020년에 이걸 접으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2020년도 이후에 의외로 TV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네,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접는 시점을 한 2년 정도 연장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 패널 가격 상승세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았고 뭐 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에 237달러였던 게 지난해 말 127달러까지 떨어졌고 5월 달에는 112달러. 이거는 계속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삼성전자의 사업의 종료 시점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주력 사업인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OLED 패널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집중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력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이제 재배치가 됐다 그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를 지금도 하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TV용 LCD 생산 구매를 상반기보다 약 10% 이상 줄일 계획이긴 한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LCD와 OLED가 대략 생산 기준으로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LCD TV 비중은 LCD 중에 3분의 1 네. 가량이고 나머지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사무기기 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LG 디스플레이도 LCD의 어떤 비중은 계속해서 축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BOE가 이제 세계 1등 그 LCD 기업이 된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그 한국 기업들하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1년 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산업에서 손을 뗀다는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 다른 산업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종목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배터리도 사실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력으로는 뭐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중국 정부의 과감한 아주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마켓쉐어에서는 점점 차이가 난단 말이죠. 물론 일부 이제 기술력에서는 아직도 우리 LG 에너지 엔솔이라든지 우리 3사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니까 이게 중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나올 때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우리 3사들이 계속 발표가 나는 게 미국의 현지화, 유럽의 현지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과연 우리 배터리 3사가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나올는지 왜냐하면 이제 다행인 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좀 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1년 만에 삼성의 성장, 삼성전자의 성장의 한 축을 이뤘던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 LCD 산업은 이제 접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런 거예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제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PDP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LCD, 그다음에 LED, OLED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어쨌든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산업인 OLED로 삼성은 중소형,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이런 쪽으로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은 따라오고는 있지만 그쪽에서 기술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가하다가 훨씬 더 격차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이전하고 중국은 그걸 먹고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력의 격차라는 게 워낙에 이제 시장도 갖고 있고
또 정부의 지원도 갖고 있고 또 생산을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31년 만에 이제 LCD에서 손을 뗀다라는 기사가 어쩌면 다른 영역에서는 21년이 되고 11년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거고 오늘 기사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수입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의 3분의 3개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안 벌어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기사도 났던데 어쨌든 굉장히 섭섭한 얘기죠. 30일 만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을 접는 거는. 그러나 어쨌든 나머지 이제 이전하고 있는 OLED 산업에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수익 안 나는 친구들을 조금 정리하는 거라 당장은 수익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LCD 그렇겠죠. 뭐 그렇게 썩 수익. 근데 이제 네. 지난 2년 동안은 그 특이하게 이제 비교적 수요가 충만해서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BOE 같은데.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중국 관련된 뉴스인데요. 중국의 상하이시가 코로나 때문에 뭐 폐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관련된 규제들, 코로나 관련 규제를 일부 폐지한다. 네. 이런 소식이 있군요. 상하이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 관련 규제를 일부 폐지할 방침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부시장이 직접 나와서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죠. 네.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어가기 위해서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 업무와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부당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부당한 제한. 네. 약간 톤이 좀 전에 없는 거죠. 이게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리커창이 글쎄 시진핑 좀 대피셜이긴 한데 네. 이게 상하이라는 게 북경은 정체 중심이고 네. 상해는 이제 경제 경제 중심이고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업 업무와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부당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봉쇄 그리고 제로 코로나 이 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상하이에서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반영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이상 이런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개진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제1도시인 상하이의 이런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는 언급으로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상하이가 이렇게 한다는 건 나머지 일선 도시에서도 상하이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이제 상하이 북경 이런 쪽에 이제 전례를 따르는 거가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 누그러든다면 이런 조치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희망컨대는 전 세계 지금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의 봉쇄거든요. 네. 이것이 조금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가져볼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변화들에 관한 또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조만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상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